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서 병원에 가신 분,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을 설친 분, 신장이 안 좋아 부종이 심해진 분은 이 영상 꼭 시청해 주세요. 이 영상 놓치시면 건강 신호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소금물은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능약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 루틴을 피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노인시대 한방 코디네이터 박영숙입니다. 며칠 전에도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선생님, 요즘 소금물 마시는 게 유행이라던데요? 공복에 한 잔 마시면 변비도 낫고 뱃살도 빠지고 혈당도 안정된다던데요?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저는 이렇게 여쭤봤죠. 혹시 혈압은 어때요? 신장이나 심장은 건강하세요? 그제서야 상대방은 놀란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고혈압 약 먹고 있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TV에도 유튜브에도 블로그에도 소금물이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잔, 뱃살 줄고 장 청소되고 혈당도 내려간다며요? 그 말 아주 일부만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에게나 좋지 않다는 데에 있어요. 소금은 필수 미네랄이지만 동시에 예리한 칼날 같은 존재입니다. 너무 부족하면 안 되지만 너무 많아도 문제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고혈압이 있는 어르신이 공복에 진한 소금물을 마셨다. 혈압이 급격히 상승해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두통, 코피, 심장 부담까지 올 수 있어요. 신장 기능이 약한 분이 지속적으로 소금물을 마신다면 나트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해 부종이 생기고 몸이 더 무거워질 수 있어요. 위염이 있는 분이 소금물을 마시면요.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럼 소금물은 아예 마시면 안 되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장 기능이 약해 아침마다 배변이 어려운 분들 중 특별한 내과 질환이 없는 경우에는 미지근한 물에 아주 약하게 소금 한 꼬집을 타서 마시면 도움될 수 있어요. 무더운 여름철 땀을 많이 흘려 전해질이 부족해졌을 땐 전해질 음료 대신 약한 소금물이 탈수 예방에 좋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건 내 몸에 맞는 방법인가? 를 먼저 따져야 한다는 거예요. 한 70대 어르신께서 저를 찾아오셨어요.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변이 3일에 한 번 나오고 피곤함도 심하다고 하시더군요. 유튜브에서 소금물 마시는 방법을 보고 따라했답니다. 딱 5일 됐는데요. 오히려 배가 더 불편하고 얼굴이 붓는 것 같아요. 진찰을 해보니 그분은 신장 기능 수치가 기준치에 가까울 만큼 낮아져 있었고 위 점막도 약한 상태였습니다. 단지 소금물이 원인은 아니겠지만 공복에 진한 소금물 한 잔이 그분 몸에는 독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은 소금물은 건강식이 아니라 조건이 맞아야 작용하는 보조요법이라는 겁니다. 그 어떤 유행도 당신의 건강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아요. 반짝뜨는 영상 속 정보보다는 당신의 체질, 몸 상태, 질환 이력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나도 소금물 해볼까?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잠깐 멈추시고 이번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 박영숙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맞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릴게요. 소금물 한 잔이 어떤 이에게는 건강의 열쇠가 되지만 어떤 이에게는 위기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몸엔 어떤 작용을 할지 꼭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저희 고객님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2살이 된 최동석입니다. 몇 년 전부터 자주 입이 마르고 아침에 몸이 무겁더라고요. 누가 그러더군요. 아침 공복에 소금물 한 컵 마시면 몸에 좋다고.
해독되고 장도 깨끗해지고 혈압도 조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해봤죠. 처음에는 소금 조금만 타서 미지근한 물에 타 마셨는데 왠지 효과가 약한 것 같아서 점점 농도를 진하게 했어요. 하루 2컵씩 식사 전에 꾸준히 마셨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소금물을 마시고 나서 어지럽고 가슴이 쿵쿵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땀이 비 오듯 나고 숨도 차고 결국 아내가 119를 불러서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소금물을 그렇게 진하게 마시다가는 큰일 납니다 라고 하시더군요. 혈압이 190까지 치솟았고 심장이 무리를 한 상태였다고 해요. 그 일이 있고 나서야 내가 뭘 잘못했나 돌아보게 되더군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나트륨 과다 섭취를 일상화한 어르신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70세 이후에는 심장, 혈관, 신장 기능이 모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짠 소금물을 자주 그리고 진하게 섭취하면 다음과 같은 위험이 뒤따릅니다. 첫째, 고령층의 신체 구조상 위험. 신장은 노화될수록 나트륨 배출 능력이 떨어집니다. 즉, 과도한 염분 섭취 시 몸에 그대로 축적되어 혈압 상승, 부종, 심장 부담을 유발합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은 염분 섭취가 직접적으로 생명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또 신장이 약해져 있는 분들은 고염분 섭취가 만성심부전의 촉진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둘째, 한방 관점에서 본 소금의 작용. 한의학에서는 염은 신장의 기운을 조이고 체내의 기운을 수렴하는 성질이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쓰면 땀을 먹게 하고 몸속 열기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지만 과도하면 독입니다. 지나치면 기혈이 정체되고 수분 대사에 장애가 생기며 오히려 신장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금물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문제는 고령층에게 맞지 않는 방식으로 섭취했을 때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농도 소금물을 공복에 매일 섭취하는 습관은 혈압 상승, 심장 부담, 신장 기능 저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건강 정보는 누가 말했느냐보다 나의 몸 상태에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 들수록 변합니다. 예전에 괜찮았던 방법도 지금은 위험할 수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도 내 몸이 감당 못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금물, 민간요법, 해독요법은 꼭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실천하세요. 내 몸을 아끼는 것은 무작정 챙겨 먹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걸 제대로 먹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직접 매일 실천하고 있는 소금물 건강 루틴, 그 중에서도 진짜 효과를 본 4가지 활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해요. 사실 전에도 여러분처럼 여러 약을 먹고 좋다는 건 다 해봤어요. 그런데 몸이 자꾸 붓고 손발이 차고 소화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게 천일염 활용법이었어요. 단순한 소금이 아니라 잘 마시고 잘 쓰면 몸이 달라지는 자연약이었죠. 첫째, 아침 공복,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저는 하루를 따뜻한 소금물로 시작합니다. 미지근한 물 1컵, 약 200ml에 천일염 티스푼 3분의 1만 넣어요. 많이 짜지 않고 딱 입에 살짝 간이 배는 정도. 이걸 마시면요, 밤새 쉬고 있던 장이 깨어나고 변비가 말끔하게 해소됩니다. 약 없이 화장실을 가는 기쁨 아시죠? 몸도 덜 붓고 식욕도 안정돼요. 처음엔 소금을 마신다고 반신반의했는데 정제염 말고 국산 볶은 천일염을 쓰니까 전혀 자극 없고 위도 편했어요. 이제는 아예 커피보다 이걸 먼저 찾게 되더라고요. 둘째, 점심 후엔 소금물 가글. 저는 점심 먹고 양치 후에 소금물로 가글을 해요. 입안에 남아있는 세균을 정리하는 기분이에요. 잇몸에서 피가 나던 시절도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싹 없어졌어요. 각을 물은 미온수 200ml에 소금 1g 정도면 충분해요. 입안에 머금고 조용히 30초 정도 헹구고 뱉습니다. 절대 삼키시면 안 돼요. 이걸 하면서부터는 입냄새도 줄고 입안이 늘 개운해요. 특히 의치 착용하시는 어르신들께 추천드려요. 입 안 건조함이나 구내염에도 좋아요. 셋째, 저녁엔 따뜻한 소금물 족욕. 하루를 마무리할 땐 소금물 족욕으로 피로를 푸는데요. 정말 이건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숫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고 천일염 2스푼 정도 넣고 발을 담급니다. 15분만 해도 다리 붓기가 빠지고 잠이 깊어져요. 제가 갱년기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시절, 이걸 시작하고부터 잠이 솔솔 들더라고요. 특히 무릎 시리고 관절 아픈 분들, 효과 정말 큽니다. 넷째, 주 2회 소금물로 세안. 마지막으로 피부 진정용 소금 세안법도 소개드릴게요. 저는 주 2회 정도 얼굴이 붉거나 예민할 때만 써요. 미지근한 물에 소금 아주 약간, 이걸로 얼굴을 가볍게 헹구고 맑은 물로 다시 씻어냅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들뜨고 화장도 안 먹을 때 요거 한번 하고 나면 피부가 훨씬 안정돼요. 단 민감 피부시라면 꼭 테스트 해보시고요. 매일은 하지 마세요. 주 2회면 충분합니다. 소금이 단순히 짜게 먹는 나쁜 습관이 아니라 제대로 쓰면 몸을 정화하는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하루 루틴으로 아침엔 마시고 점심엔 가글, 저녁엔 족욕, 그리고 피부엔 세안, 이렇게 4가지를 차곡차곡 해보세요. 몸이 달라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다음은 저희 고객님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사는 67살 김정임이라고 해요. 예전에는 그런 말 들으면 웃고 넘겼어요. 나이 들면 건강이 최고야. 근데 정말 그 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퇴직하고 한 2년쯤 지나면서부터 몸이 점점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퉁퉁 부어있고 발목도 자주 저리고 가만히 있어도 속이 더부룩하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배변 문제였어요. 3일, 4일씩 화장실을 못 가니까 배가 항상 불편했고 그 불편함이 스트레스가 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장운동이 느려진 거라고 약 드시라고 하시는데 약을 먹으면 잠깐이고 멈추면 다시 제자리. 한숨만 나왔어요. 그러다가 노인시대 행복카페 게시글을 보게 됐어요. 박영수 코디님이 아침에 소금물 한 잔으로 변비가 해결됐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처음엔 솔직히 소금물, 혈압도 오르겠네 했죠. 근데 천일염으로 아주 소량만 따뜻하게 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신반의로 시작해 봤어요. 처음엔 무슨 변화가 있을까 싶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아침에 너무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갔어요. 힘도 안 주고 배도 안 아프고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어요. 속이 가볍고 얼굴도 덜 부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부터는 아예 제 루틴이 됐어요. 아침엔 따뜻한 소금물 한 잔, 점심 먹고 나선 소금물 가글, 밤엔 소금물 족욕으로 다리 피로 푸는 거요. 신기한 건 밤에 잠드는 시간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전엔 침대에서 1시간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는데 지금은 족욕하고 나면 10분 안에 눈이 스르르 감겨요. 아침엔 개운하게 일어나고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 루틴 덕분에 약 없이 몸이 정돈된 느낌을 받았어요. 지금도 친구들한테 소금물 루틴 해봐 이러고 다닙니다. 저 같은 분 분명 많을 거예요. 몸이 괜찮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흐트러지는 그 느낌, 그걸 자연스럽게 회복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많은 분이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임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고개를 여러 번 끄덕였어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도 같은 마음이셨을 거예요. 67세라는 나이,
퇴직 후 느닷없이 찾아오는 몸의 변화들. 특별히 크게 아픈 것도 아닌데 자고 일어나면 손이 붓고 발목이 저리고 속이 더부룩하고 이게 다 노화 과정에서 겪는 흔한 증상이에요.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당연한 건 아니다라는 말 꼭 드리고 싶어요. 특히 배변 문제 참 괴롭죠. 며칠씩 화장실을 못 가면 몸도 마음도 무겁고 자신감까지 떨어져요. 그런데 정임님께서 단순한 습관 하나로 이 불편을 자연스럽게 해결하셨다는 점 정말 반가운 일이에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천일염 소금물 한 잔,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수분 대사, 장운동, 순환 기능을 동시에 자극해주는 아주 자연스러운 건강 루틴입니다. 정임님처럼 변비 문제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거나 또는 장을 자극해주는 온도 자극이 사라졌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찬물은 오히려 장을 수축시키지만 따뜻한 물은 부드럽게 장을 깨우는 역할을 해줘요. 여기에 미량의 천일염이 들어가면 전해질 밸런스를 맞춰주고 부종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 정임님이 루틴으로 삼으신 소금물 가글, 족욕, 이것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가글은 구강 내 염증과 입냄새에 좋고 족욕은 다리 쪽 혈액순환을 도와주며 수면 유도 호르몬, 멜라토닌의 분비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습관들이 정임님 스스로 실천해서 얻은 변화라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몸의 소리를 듣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을 반복하신 것. 이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자세입니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라도 오늘 아침에도 속이 더부룩하고 손발이 붓고 잠 못 이루는 밤에 지친 분이 계시다면 너무 큰 걸 바꾸려 하지 마시고 따뜻한 물 한 잔, 천일염 한 꼬집, 그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세요. 우리 몸은 늘 회복을 원하고 있고 당신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놀랍도록 반응한답니다. 정임님 귀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연이 누군가의 첫 번째 변화를 이끌어내는 따뜻한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앞서 아침 소금물 건강 루틴의 효능과 실제 사례까지 들어봤는데요.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모든 건강법은 나에게 맞는지 꼭 확인해야 하며 특히 소금물은 자연요법이니까 괜찮겠지 하며 무턱대고 따라하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사례 중에도 소금물을 드시고 나서 혈압이 갑자기 확 올라서 병원에 가신 분, 심장이 두근거려 밤새 잠을 설친 분, 신장이 안 좋아 부종이 심해진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물은 건강을 위한 도구일 뿐 모든 사람에게 좋은 만능약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소금물 루틴을 피해주세요.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 나트륨 섭취는 혈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아무리 소량이라 해도 매일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질환 또는 만성 신장질환이 있는 분, 체내 염분 조절이 어려워 부종이나 심장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아토피나 민감한 피부를 가지신 분, 외용으로 족욕이나 세안을 할 경우 피부가 더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테스트 후 사용하시고 이상 반응이 있으면 즉시 중단하세요. 약 복용 중인 분들, 특히 이뇨제, 혈압약, 신장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소금물은 반드시 복용 시간 전후 최소 30분 간격을 두고 섭취하세요. 의사와 상의 없이 병행하시면 안 됩니다. 소금물은 제대로 사용하면 장 건강, 순환,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건강을 망칠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이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
혹은 의약품을 복용 중인 분들은 꼭 전문가 상담 후에 시도하시고 절대 좋다니까 나도 해볼까? 식에 따라하기 건강법은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연요법도 결국 의학의 일부, 나에게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아침 소금물 루틴에 대해 그 효능부터 주의 사항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고 몸의 상태도 매일매일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건강법이든 무조건 좋은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정직하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믿으라. 소금물도 마찬가지예요. 목이 마르고 배가 더부룩하고 변비가 계속된다면 조심스럽게 시작해 볼 수 있는 자연요법일 수 있지만 복용 후 몸에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아침 공복 소금물은 장활동 촉진, 순환 개선, 피로 회복 등에 도움될 수 있다. 정제 소금이 아닌 미네랄 함유 1000이렴을 소량, 티스푼 4분의 1에서 2분의 1 사용한다. 고혈압, 신장 질환, 복용약이 있는 경우엔 피해야 한다. 외용, 세안, 족욕, 비염 세척 등은 자극 여부 테스트 후 사용. 좋다니까가 아닌 나에게 맞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 건강은 남이 만든 루틴이 아닌 나에게 맞는 루틴을 찾는 여정입니다. 소금물은 그 여정에서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요.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답은 내 안에 있다는 말, 진심으로 공감하실 거예요. 당신의 건강 여정이 조급하지 않고 무리하지 않고 조화롭고 지혜롭게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많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함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활동하고 있는 노인 시대는 60세 이상 시니어 분들을 위한 삶의 동반자이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지혜를 나누는 곳입니다. 건강, 재무, 인간관계, 심리까지 노후의 삶에 꼭 필요한 주제들을 저희 노후 코디네이터가 함께 연구하고 상담해 드리고 있어요. 혹시 오늘 영상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 내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요. 아래 댓글 게시판에 무료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노후 코디네이터들이 언제든 곁에서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 지금 이 순간에도 든든한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건강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노인시대 한방자연요법 코디네이터 박영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